흙탕물을 이게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라앉아야 되는데 안 가라앉고 있는 건 뭐 다 조사해 보진 않았지만 계속 흙탕물을 만드는 안에 이제 사는 친구들이 있는 거다. 그러면 이제 그게 올챙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메기를 풀어놓으셔서 메기일 수도 있고, 잉어, 뭐 붕어,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 조성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가장 지금 현재로는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가 그 이렇게 단지 안에 연못 형태로, 그러니까 조경한 그런 그 다른 단지 가보면 분수 만들고 뭐 이렇게 물 조금 모아놓고 이런 곳하고는 완전히 다른 컨셉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이게 만들어진 이유는 이 택지개발 포일 숲속마을 할 때 이제 환경영향 평가를 했고, 환경영향 평가에서 여기가 원래 저수지가 있던 곳이에요. 조그만 저수지가 있던, 또 학교 요 안쪽 이 더 큰 저수지가 있던 곳이고, 이 저수지를 생태 연못으로 조성할 것을 환경영향 평가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환경영향 평가를 하고 그렇게 보존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당시는 주택공사고 지금 이제 LH죠. LH가 단지 설계를 하면서 저수지를 생태 연못으로 남기는 것으로 했던 곳이고요. 그래서 그냥 왜 하필이면 이런 식으로 했냐, 다른 단지처럼 분수나 뭐 이런 걸로 하지. 이 얘기는 이제 환경영향평가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뭐 뻔히 아시지만 그 영향이 지금도 나오는 거잖아요. 누가 갖다 넣는 것도 아닌데 봄에는 산개구리하고 두꺼비가 산란하고, 좀 지나니까 이제 참개구리하고 청개구리가 산란하고, 조금 더 지나면 맹꽁이가 산란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서 사실은 부족한 면들을 빨리 채워야 되는데, 부족한 것의 핵심은 조성하면서 식생이 너무, 그러니까 안에도 거의 수생식물이 없죠. 수생식물이 없는 것, 그리고 이제 주변도 사실은 청개구리나 참개구리가 실만한 곳이 없죠. 이 더위에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게 햇볕인데, 개구리들은 이건 완전히 그냥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애가 견딜 수 없는 정도의 직사광선을 그냥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식생이 그늘막을 만들어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뭐 지금 막 갖다 큰 나무를 심어버리고 이럴 수는 없으니, 주변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갯벌들이 쭉 있잖아요. 갯벌들이 제가 이제 제대로 자라기 시작하면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안쪽에는 지금 붓꽃만 심어놨는데, 사실은 붓꽃은 사람 보기 좋은 것만이기 때문에 좀 다른 물속에 사는 수생식물을 심으면, 그러면 이제 수질도 개선을 해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먹이 역할도 하게 될 거고요. 올챙이 같은 경우에, 참개구리 올챙이 같은 경우에는 연한 풀잎 이런 걸 뜯어 먹거든요. 근데 사실 얘네들이 도대체 뭘 먹고 사는지 저도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있는 애들은 자라는 기간이 필요할 거고, 적합한 종 한두 종은 좀 빨리 확인을 해서 심어주면, 그러면 이제 바라보는 이렇게 꽃이 피거나 이런 걸 심으면 훨씬 더 좋겠죠. 바라보는 사람들도 좋고, 그러면 이제 바닥이 훤히 보이는 것만이 사실은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런 뭐 우포늪 가면 우포늪이 바닥이 훤히 보여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창포도 피고, 거기에 새들도 날아오고, 그런 것들이 더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그런 게 가능하도록 설계된 걸로 하면 거의 최초인데 이걸 어떻게 잘 지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말을 너무 길게 했죠. 선생님 그럼요. 선생님이어서 이렇게 흙탕물은 아니란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투명하다. 예, 이게 그 물이 수질이 안 좋으면 네. 막 녹조가 끼거나 네. 그 냄새가 나거나 이러잖아요. 네. 근데 네. 냄새가 나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네. 흙탕물이다 이런 거예요. 네. 흙탕물인 이유는 여기가 그 원래 기존에 있던 저수지는 네. 이거보다 한 3, 4m 낮았어요. 네. 그 당시에는 연도 있었고요. 수생식물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개발 과정에서 그거를 이렇게 그대로 보존한 게 아니고 네. 3, 4m를 높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그냥 공사 중에 나온 흙 있잖아요. 네. 씨앗도 한 개도 없는 그런 흙을 갖다 덮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식생이 싹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식생이 자랄 때까지 네. 기간이 필요한 거고 갖다 네. 넣은 흙들이 주로 황토흙이기 때문에 네. 이게 자꾸 저기 뭐 조금만 네. 움직여도 푸석푸석 네. 이렇게 들썩들썩 그 흙탕물로 바뀌어버리는 네. 이런 거고 흙탕물은 어차피 유기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수질오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도리어 그거는 이제 안에 저기 수생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잘 자라고 이렇게 해서 그 흙을 잡아주면 도리어 흙을 네. 잡아주면 잡아주면. 그러면 이제 흙탕물이 안 생기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 거지. 거기다가 이제 인위적으로 네. 뭐 자갈을 보기 살리고. 좋으라고 가장 보기 좋은 이렇게 물로 하면 콘크리트로 탁 어항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면 흙탕물은 절대로 안 생기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를 잃는 거잖아요. 수생식물이 자라고 올챙이가 그걸 또 먹이로 해서 자라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그 우리 포일 숲속 마을이 저희 환경운동연합에서도 계속 했던 건 개발 과정에서 그 지역 전체를 지킬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지역에 여기가 개구리가 원래 워낙 많았던 곳이고 그 다음에 반딧불이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반딧불이도 있어요? 요 자리에는 반딧불이 없었고요. 네, 사실은 저쪽 그 입구 쪽에 정자 네, 있고 예, 예, 예. 이쪽은 예. 제가 4년 전에는 반딧불이 200마리까지 쉬었거든요. 와, 그러니까 저는 전라도 나 이렇게 가야지 있는 줄 알았는데 반딧불이는. 네. 근데 불행히도 네. 작년은 딱 2마리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반딧불이도 사실은 복원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그 도룡뇽 빼고는 거의 모든 양서류가 산란하고 살아가고 반딧불이까지 있고 거기에 겨울에 보시면 청둥오리, 애가리, 새들 다 날라오잖아요. 네? 이게 이런 데가 있을까? 귀하죠, 아주 네. 귀하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청개구리가 막 네? 벽에부터 살고 그러면 뭐 정서적으로 특히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너무 좀 이렇게 얄팍한 얘기일 수는 있지만 저는 그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될 거다. 네. 아파트 단지에 혹시라도 반딧불이 날아다니는 아파트다. 이러면 뭐 뒷산만 보여도 저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죠. 프리미엄이 생기는데 저기 집 앞에 개구리가 살고 반딧불이가 살고 새가 날아오는 아파트 단지라고 하면 그게 훨씬 더 프리미엄이 있겠죠. 그러면 그것만큼을 약간은 이렇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선택이잖아요. 뭐를 더 네. 중시하느냐. 그렇게 하려면 조금 손해봐야 되는 것도 있는 거죠. 아무것도 손해 안 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잘 조성해서 애들이 들어가서 물놀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잃는 게 있는 거죠. 그걸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지금 여기 흙을 이게 지금 물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지금 흙탕물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이 물을 다 빼내고 밑바닥을 청소를 한 다음에 물을 새로 채우자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게 오염된 물이 아니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네. 지금 백보양보해도 네. 지금은 물을 빼는 순간 다 보면 아시지만 지금 청개구리 올챙이들이 자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참개구리 올챙이 있고 그 물을 빼는 순간 걔네들은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거를 이사를 시키고 하자고 그러는데 그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고 예, 종별로 또 이사시키는 시점도 다를 건데 그게 과연 가능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예, 저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좀 길게 보면 한 2년 참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2년, 예, 네. 2년 정도 식생이 제대로 자리 잡고 거기에 조금 더 인위적인 노력을 한다면 우왕시에 이제 저쪽 자연학습공원에 가보시면 지금 이제 활짝 펴 있는 게 이제 노란 어리언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 만드는데 3년 걸렸어요. 심고 걔네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뿌리를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데 3년이나 걸렸는데 오늘 당장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죠. 걔도 이제 제가 우왕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여기 식생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좀 심어보자. 그래서 그걸 분양할 수 있느냐. 분양이라고 하는 건 공짜로 갖다 좀 심을 수 있냐 이런 걸 알아봤더니 그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봄이나 가을 지금은 시기가 아닌 식목일처럼 그러니까 옮겨 심을 수 있는 시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본인들도 3년이나 걸려서 이제 조금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그걸 지금 뽑아낼 정도로 이렇게 그건 아니다. 그래서 도리어 좀 방법을 찾아서 어리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런 걸 이제 가을쯤에 심어서 한 2년 정도 기다리면 그러니까 다른 년은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이렇게 잎 큰 년들은 걔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수질도 맑게 하고 좋은데 문제는 가을이 되면 이제 잎이 그 안에 오염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 빨아들였다가 죽으면서 물도 시커멓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큰 년은 잘못하면 다 덮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이제 작은 수종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선생님, 어리언은요, 뿌리가 바닥까지 내려가나요? 네. 아니, 내려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예. 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흙을 잡아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시면 저쪽 초입에 있는 네, 정자에 네, 있는데 거기는 흙탕물이 안 생기잖아요. 네. 예? 거기 보면 촘촘히 하여간 저는 지금 너무 많이 살아서 그것도 좀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거기는 다른 게 뭐였냐면 여기는 그냥 흙을 다 덮어버렸잖아요. 새로 그냥 황토를 가져다가 한 곳인데 그 밑에 있는 두 곳은 기존에 논 습지가 있었거든요. 논이 습지이니 거기에 이제 반딧불도 살고 이러던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건 잠자리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래서 23종류 잠자리 이름도 다 기억 못 하시겠죠. 정도의 잠자리들이 살던 곳이에요. 그럼 그거를 그냥 연못 하나 만들고 흙 파고 옮겨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흙을 다 떠서 바닥에 30cm 깊게는 50cm 흙을 포크레인으로 다 떠서 그 자리에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금방 기존에 있던 식생이 그냥 다 자란 거잖아요. 그 위아래. 근데 너무 이제 부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는 부들은 조금 그 방해가 되니 좀 해줘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여기는 그냥 맨 흙만 갖다 놨으니까 이제 식생이 안 자라고 있는 그래서 조금 기다려야 되는 그리고 조금 더 뭐 적합한 식생을 식재하면 흙탕물 문제도 사라질 거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좀 더 보기 이게 조금 황량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지나가다 보면 가까이 가면 보지만 그냥 산책하면서 보면 사실은 조금 왜 저렇게 만들어놨을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나무 막대를 꽂아놨잖아요. 나무 막대를 꽂아놓은 건 저기 새들이 앉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들 한 게 아닌 거고 나무 막대 이제 특히나 저 지역에 안양천에도 살고 많이 살고 있는 애들이 이제 물총새예요. 요만한 한 10cm에서 15cm 사이의 새인데 걔는 물고기만 잡아먹거든요. 그럼 물고기가 없으니 지금은 안 오겠지만 뭐 소문이 나면 알아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여기는 지금 누가 메기를 풀어놨다고 예 메기하고 잉어 때문에 이렇게 더 흙탕물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메기하고 잉어가 여기 이제 그 먹이 피라미드에서 작은 물고기나 좀 이렇게 살아가는데 방해를 주진 않을까요? 메기는 하기천으로 보내자는 사람들 의견이 많아요. 참 답답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생태, 그러니까 환경 문제에서 특히 생태계를 보면 기존에 그곳에 살던 애들이 살도록 하는 게 제일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외국에서 왔다는 의미가 아니고 외래종이잖아요. 안 살던 애가 들어왔기 때문에 무슨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는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뭐 저도 그래서 걔가 저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또 뭐 저기 새끼를 막 낳고 있는지 그건 모르죠. 그렇긴 하지만 맥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물속을 유유히 헤엄쳐 다니는 애가 아니죠. 맥이는 야행성이고 그 밤에만 나와서 먹이 활동을 하는데 낮에는 전부 다 흙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들락들락 이렇게 하면서 맥이 숫자가 많아지면 흙탕물은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뭐 조그만 올챙이도 흙 속에 숨잖아요. 그럼 뭐 맥이도 그러고 올챙이도 그러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렇게 숨을 수 있는 뭐 수초가 있다든가 이러면 이제 그 밑에 이렇게 숨으면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 차고 이제 흙 속으로 숨는 거죠. 자갈 깔자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선택의 문제다. 이것도 제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말씀드린 게 환경영향평가에서 이곳에 있던 저수지를 그 생태계가 보존된 연못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던 거고, 그걸 가지고 연장선에서 보면, 그거를 그런 그냥 다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방식, 그냥 맑은 물 있고 가운데 분수도 하나 있고 저 금붕어와 비단잉어가 사는, 그래서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결국 다양한 생물은 살 수 없는 이런 걸 뭐 아파트 단지 사시는 분이 100% 원한다면 모르겠지만 과정으로 보면 그걸 조성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뭐 이러저런 절차들 속에서 이 부근에 그래도 그 살아가고 있던 개구리나 양서류들을 다 죽여버릴 수는 없으니 걔네들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에 적합한 연못을 조성하라라고 하는 게 이제 지적사항이었고, 그걸 보면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산란 별로 그렇게 안 할 줄 알았는데 산란할 곳이 없으니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선생님 그리고요 한 가지 또 여쭤보면 만약에 혹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물갈이를 한번 하자는 의견이 대세처럼 굳어지니까 네. 만약에 물갈이를 하게 되면 지금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저수지가 말랐다고 생각하고 예? 그러면 싹 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몇 년 물 다시 차고 몇 년 있으면 다시 다 살거든요. 예? 그러니까 큰 애들은 죽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경험을 비추어 보면 그냥 물 쫙 빼고 예? 눈에 보이는 거 다 치웠다. 그래서 치워질까? 예? 저는 조금은 그런 면에서는 뭐 제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 다른데 가뭄에 저수지 마르고 뭐 막 이랬던 곳에서 예? 다시 되살아나는 거 생각하면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특히 메기 같은 경우엔 말씀드린 대로 숨잖아요. 진흙 속에. 그걸 어떻게 다 걷어낼 건지. 네? 아니,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면 저는 그건 조금 쉽지 않은 일일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고요. 도리어 말씀드린 대로 이게 빨리 어떻게 식생을 안착시킬 거냐. 예? 에 집중하는 게 더 필요하겠다. 이게 지금은 전부 이렇게 수초가 자라든 뭐가 자라든 이렇게 쭉 뿌리로 그 흙탕물 나올 걸 이렇게 막아주면 그러면 이제 당연히 물은 맑아질 거고 예? 거기에 이제 다양한 생물이 살면 스스로 정화도 할 거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거를 지금 당장은 바로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네. 되지도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만약에 여기를 진흙을 다 걷어내고 진흙을 뭐 이렇게 뭐 30cm 해서 걷어내고 물을 다시 채워서 저기 메기하고 이모하고 다 걷어내고 그렇게 물 채워서 새로 이렇게 조성을 한다면 만약에 이제 그런 의견이 많아서 그렇게 진행이 되면 물이 다시 이런 습지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해놓고 끝까지 물을 걷어놨을 채워놓은 때, 지 사실은 2년 가까이 된 거거든요. 아, 지금 이거 물 채워놓은 지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식생이 이런데 그럼 선생님 말씀은 지금 만약에 물갈이를 하기 위해서 물을 빼내고 진흙 청소하고 바닥 청소. 그러니까 사람들 말은 진흙 걷어낸다기보다 바닥 청소하자는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진행한다는 얘기는 다시 또 2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이렇게 그냥 되풀이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여기는 지금 물을 어디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조성할 때 저희가 제일 이 지역과 관련해서는 뭐 저번에 우리 두꺼비 절로 옮겨졌죠. 네. 그건 도로를 건너면 네. 애가 다 네. 건너는 사이에 말라 죽거나 예? 아니면 차에 깔려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한 건데 여기서 이렇게 저쪽 아파트 쪽에 이제 옆으로 물이 흐르는 데가 있고 요쪽 산에서 두꺼비가 주로 오기 때문에 일로 통로를 만들어야 된다. 지하 박스로 해서 그 비슷한 걸 저 밑에는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만든다고 원래 하더니 저쪽에다 만든 거죠. 근데 저쪽 산은 아주 산도 조그마고 그리고 저기까지 무슨 개구리한테 무슨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는 통로를 만들어 줬으면 그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였을 건데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제 이건 지하수를 지금 펌핑해서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있는 게 조금 너무 흙탕물이라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하수를 좀 펌핑을 자주 해서 지금 저 흘러나갈 통로가 있으니까 도리어 좀 물이 이렇게 밀려서라도 네? 가도록 이렇게 하면 조금 수질이 그 혼탁한 건 조금
덜해지지 않을까. 네, 선생님 말씀은 한 번의 일을 그렇게 처리하는 거는 예, 생태계 다 파괴되고 예, 실도 걸리니까 차라리 일부 조금 보내고 채워놓고 이렇게 해서 몇 번을 해서 물을 조금 맑게 하는 방법이 가장 낫다는 그러니까 말씀. 요쪽에 있잖아요. 네네. 요쪽에서 물이 네. 지하수가 예, 흙탕물은 예, 예, 아니니까 들어올 수, 예. 여기 나오면 저쪽으로 흘러나가게 네, 되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한번 그거를 일정한 기간, 그것도 뭐 전기가 드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일정한 기간은 밀어내보고 네.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또 논의들을 해보시면 어떨까. 네. 생기는 걸 막을 방법은 없겠죠. 물을 조금씩 빼고 채워놓고 해도 흙탕물 생기는 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고 그거는 네. 이제 수초 같은 네, 걸로 그렇죠. 잡아줘야 흙을 잡아줘야 예, 좀 해결될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매기를 없애는 방법은 없다라는 말씀. 매기 몇 마리, 2마리 있다던데? 매기 2마리 있다던데? 낚시를 해서라도 잡을 네. 수 있으면 네. 애기만이라도 잡으시죠. 좀 잡아서. 저도 메기는 네. 저기 어떻게 됐든 그러니까 사실은 두꺼비도 그 보셨지만 그게 다 두꺼비가 되면 온 천지가 다 두꺼비 네. 세상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 알에서 깨어나서 올챙이가 돼서 성체로 살아남는 건 그 200대 1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막 여러 과정에서 뭐 쇠한테도 먹히고 뭐 물고기한테도 먹히고 이러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자기들 잡아먹기도 하고 같은 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시기를 다 따로 낳는 시기가 다른 이유가 지들끼리 한 시기에 나면 지들끼리 그냥 완전히 난리가 나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뭐 메기가 잡아먹는 건 절대로 안 되는 거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기존에 있던 것이 아니니까 아니었으면 좋았을 건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도리어 이 정도 크기의 연못에 메기는 우리 개구리 왕눈이 생각하시면 사람이 잡아먹는 완전히 폭군 하나가 들어있는 아무도 통제하지 못하는 폭군 하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조금 어울리지 않는 여기는 뭐 그 조그만 물고기들 뭐 원래 저기까지는 있었거든요. 미꾸리까지는. 그러니까 뭐 그건 자연스럽게 원래 논에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랬던 건데 이제 폭군이 하나 들어갔으니 뭐 언제 한번 낚시해서 매운탕 끓여 드시죠. 뭐. 그러면은 아까 그 어리언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어리언 말고도 조금 이렇게 뭐 추천할 만한 수초 뭐 이런 것도 있으세요? 만약에 선생님 그러니까 저기 제가- 어리언은 그렇게 좀 이렇게 보기 좋은 모습으로 자랄 때까지는 3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쭉쭉 넓게 퍼져가는데. 아, 퍼져가는데 3년이고, 예. 그냥 이렇게 한 번 해놓고 조금 보기 좋을 때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그렇죠. 않나 봐요. 갖다 그냥 올려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주변부에 심고 걔들이 이제 퍼져갈 때까지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 말고 다른 거는 여기 뭐 여러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잘못하면 저쪽 밑에 습지 쪽은 기존에 있던 걸 그냥 옮긴 거니 걔네들 잘하는 대로 두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옮겼던 이유 중에 제일 큰 건 그 사이사이에 다 잠자리 유충이나 이런 게 이제 한 해를 보내야 되는데 그리고 나오는 건데 걔네들을 통째로 옮겨야 되니 뭐가 따라가든 옮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종이 그냥 확 자라버리잖아요. 부들이. 그러면 여기다가 부들을 잘못해 놓으면 또 완전히 그냥 부들로 다 덮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정도로 크지 않은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번식력이 강한 거는 그 갈대나 이런 거죠. 이런 걸 심으면 보기도 좋을 건데 저는 잘못하다가 또 잘못하다가 갈대밭이. 갈대밭으로 그냥 가운데 그래서 일정한 수심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운데 쪽에 물이 일정하게 수심이 있으면 갈대나 이런 건 못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걔도 이제 적당한 깊이에서,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서 자라겠죠. 근데 좀 있으면 사실은 저 갯벌들은 나중에 올해는 이러지만 2, 3년 안에 거의 사람 키만큼 크거든요. 갯벌들 쫙 클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 조금 식생 놓고, 제가 보기엔 갈 때도 분명히 날아올 겁니다. 갈 때도 알아서. 네, 지가 날아올 겁니다. 저 바로 저쪽에 있는데, 예? 바람 타고 날아오든, 뭐 사람 옷에 묻어도 오든, 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이게 생태계라고 하는 게 조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오밀조밀 꾸며놓고 요대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거는 사실은 잘못 판단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그대로 안 합니다, 애들은. 제가 그래도 한 3일에 한 번씩은 오기 때문에 여기서 펌핑을 계속 하면, 네. 그러면 이제 절로 물이 흘러갈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금씩 밀려가서, 따로 빼줄 필요가 없이 그냥 예. 저쪽으로 흘러가게 예. 예, 채워주기만 예.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혀 절로 이게 지금 물이 흐름이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펌핑을 해서, 펌핑한다고 애들이 뭐 바로 문제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지금 뭐 장마철에 비가 온다고 해도 물이 어디서 흘러드는 곳은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펌핑을 해서 이렇게 흘러 보내주고, 그 효과를 좀 보고 했더니 그래도 많이 밝아졌더라. 이러면 이제 보고 판단해서 일단은 건들지 않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도저히 뭐 예? 아무 효과가 없더라 그러면 이제 판단을 해보셔도. 그러니까 어리연이 덮여지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네. 노란 꽃도 피고, 네. 사실은 갈 때도 가을에 꽃피는 데가 없잖아요. 뭐 무럭새나 이런 약간 이렇게 하얀, 네, 네. 예. 이렇게 조금이라도 자라 있으면, 네, 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운치 있을 거고. 그러니까 도리어 그런 아이디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잠깐 아까 서서 리액션 하는 거 좀만 닦게요. 며칠 전에 그 알아보고 실망을 한 게, 저번에 반딧불 작년 2마리 보고 올해 1마리도 없을까봐 그 시하고 협의를 한 건, 네. 7월 한 달 동안은 저쪽 가로등, 그쪽 가로등을 끄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반딧불은 반짝반짝 하는 게 지가 결혼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하나니까. 가로등에 이만한 불이 있으면 절대로 네. 결혼 못하죠. 그러면 그건 아. 대가 끊기는 거니, 7월 한 달 동안은 그쪽 가로등을 끄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 반딧불이 있어야 뭐 불 끄는 의미가 있는데, 네. 2마리뿐이 못 봤으니 몇 마리라도 이제 갖다 내려고 이렇게 네. 알아봤더니, 가능하대요. 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안 뭐 돼요. 한 마리에 15,000원. 그래서 이게 무슨 도둑놈들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일은 없을 것 같고, 조금 그 무주에서 네, 반딧불이 네. 축제하잖아요. 거기에 네. 이제 반딧불이를 이렇게 네. 키우고 분양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무원 의왕시에서 전화를 했더니, 다 죽일 거면 갖고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옮기는데, 그냥 이렇게 통에다 담아가지고 옮기면 다 죽죠. 네. 무주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그럼 이제 항온, 뭐 이런 기구가 있어야 된다. 그런 기구 있냐 당신들? 없는데요? 그럼 못 줘.
그건 안 된대요? 네, 협의를 좀 하여간 알아보고는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기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빌려서 옮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뭐 기구가 없다고 못 옮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하시는 다른 거지. 자기들은 반대편에서 네. 그런데 반대편이 여기저기 다 있으면. 네. 근데 만약에 여기 반딧불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진짜 비료. 비료, 그러니까 네, 법적으로 네. 그러니까 법정 소하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기천은 지방 2급 하천이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복잡스러운데 이게 이제 다른 때 같으면은 단지 안에 하천들 다 그냥 덮고 막 하잖아요. 네, 네.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그래도 단지 안에 하천을 살리는 추세니까 이렇게 살렸는데 저 위쪽 올라가 보면 산 쪽 네, 네, 네. 거기에 저 알아요. 등산로 네, 비슷한 네, 거 있는데 거기는 좀 이렇게 내려앉아 있고 네. 그 물이 쫄쫄쫄쫄 네, 흐르는 네, 정도죠. 네. 제가 보기엔 고기가 딱 반딧불 살기 아. 적지. 그래서 그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그 먹이는 다슬기와 반딧불이를 좀 이렇게 살게 하면 그러면 거기는 이렇게 그늘이 있으니 올해 하면 안 돼요? 원래 오래 할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네. 네, 문제는 힘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그거를 저기 뭐 한 마리 15,000원 얘기하는데 막 갑자기 성질이 난 거예요. 이 살아있는 애들은 예? 상업적으로 이게 키워먹는 게 그래서 내가 하여간 기도를 하든 우리 저기 다들 모여서 거기 200마리까지 있었던 애들이 다 죽지는 않았을 것이니 예? 좀 살아라 예? 그래서 밑에 습지 쪽은 앞에 상가여서 네, 안 되고. 거기는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을 거고요. 그 위에 전주 있는데 네, 네. 습지하고 예. 거기는 좀 한적한 곳이죠. 그리고 그 위쪽으로 좀 더 올라가면 그 하천하고 그 정도에서는 살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저는 그림을 보는 게 훨씬 좋겠다. 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이렇게 입주하신 분들이 전부 생각이 막 여러 생각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 한번 우리 아파트 반딧불도 살고 예? 청개구리부터 살고 뭐 물총새도 날아오고 예? 이런 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할 게 요거 예? 몇 가지다. 예? 이렇게 하면 저는 제 느낌으로는 합의하기가 쉬울 수도 네. 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꿈을 같이 공유해야. 예? 그러니까 저 찾아보시면 거기 살던 이게 SBS 뉴스에 예, 우리 이렇게 아파트 생기기도 전에 뉴스에도 2번이나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반딧불 살고 그 두꺼비 있고 양서류들 뭐 그다음에 그 한 번 발견된 거지만 멸종 위기종이 두 종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꼬마 잠자리라고 하는 잠자리와 그다음에 저기 맹꽁이는 이제 멸종 위기종에서 작년 말에 해제가 됐는데 이거 다 옮겨줬거든요. 단지 안에 맹꽁이 있던 거 다 올챙이하고 잡아가지고 다 그 밑에 습지 2군데다 옮겨주고 좀 있으면 이제 또 울겠죠. 맹꽁이 소리는 운치 있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조금 시끄럽습니다. 그 각오를 해야 돼. 선생님 사실은요 이게 저희 포일단지가 도시생활권이잖아요. 네. 예, 이런 데서 이렇게 생태가 공존한다는 게 진짜 이게 귀한 자산이에요. 그렇죠. 예, 이거 잘 가꿔야지 그냥 이렇게 그냥 자갈 깔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 조성 과정에서 제가 SBS 말씀을 드린 건 네. 그게 5년 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사 기간 내내 이게 어떻게 하면 그 저런 뭐 개구리들과 반딧불과 같이 사는 아파트 단지가 될 수 있을지 네? 이걸 가지고 계속 의견을 주고 싸우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뭐 저희 통로 내봐라 그리고 지금도 이제 또 저쪽 산에 뭐 네. 저기
저 뒤쪽으로 제2경인 연결 고속도로 그 진입로 만든다고 산 이렇게 끊으면 뭐 개구리들 또 이동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 뭐 그걸 저기 에코 브릿지 그러니까 생태 다리를 네. 연결하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게 저희도 계속 똑같은 그러니까 여기 통로 만들어라 그거 끊으면 안 된다 예? 계속 해왔는데 문제는 우리가 할 때까지는 여긴 주민이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 그냥 네. 환경단체가 네. 그냥 예? 지역의 중요성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입주를 하셨잖아. 예? 그럼 이제 저희가 저쪽도 해야 될 예, 저쪽도 이제 상대가 생긴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요구하면 예? 그러면 이제 무시하기 어려운 게 된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그 언론이나 이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여기도 반딧불이가 있네. 그래서 반딧불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게. 진짜 신기해요. 여기 반딧불이 있다는 도리어 거. 그거는 그 검색해 보시면 SBS 네. 에 있거든요. 아주 원래 반딧불이 살던 곳이다. 네. 이래가지고 올려놓으시면 반딧불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밤마다 반딧불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막 헤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맹꽁이가 사는 데는 이런 연못보다도 그냥 이렇게 평소에는 물 없는 데 있잖아요. 네. 풀밭 같은데. 그냥 풀밭 이런데 그냥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조그만 웅덩이가 만들어지면 맹꽁이 거기다가 산란하고 그리고는 15일 만에 훅 해가지고 물 마르기 전에 해가지고 그냥 또 가고 이러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는 여기는 6월 말 정도나 되면 산란을 할 거예요. 맹꽁이. 오늘은 제가 맹꽁이 거는 작년 거여서 없고 맹꽁이 기다리는 사람도 많은데 음. 나는 맹꽁이를 기다리고 있거든. 맹꽁이는 저기 정자 있는 데에 제일 많아요. 거기다 옮겨줬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에 있던 맹꽁이들. 네, 맹꽁이들을 글로 옮겨줘서 이거는 다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찍으셨을 것 같은데 맹꽁이요? 아니요. 동영상. 생태 동영상. 동영상이 아니죠. 야, 소리나. 소리를 막 주민들이 막 지나가다가 음. 녹음해갖고도 올리시고 음. 이게 스마트폰이 몇 년 좋아. 전부터 소리가 너무 좋아요.